한채미 선생님의 근대 천황상 형성과 군기모노가타리, 다이에이키의 세계에 투영된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한채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PPT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발표문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또 읽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근대 천황상 형성과 군키모노가타리입니다.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군키모노가타리 중 하나인 타이에키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고다이고 천황과 쿠스노키 마사시게가 상징하는 바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부각되게 됩니다. 1867년 대정봉안으로 메이지 천황에게 국가 통치권이 돌아가며 천황 중심의 통일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중세의 고다이고 천황의 계무의 중흥으로 인식되었고, 쿠스노키 마사시게는 조낙농가인 요시다 쇼인에 의해서 천황에 대한 충절의 아이콘으로 식역화된 것입니다. 즉 타이키의 세계와 그 소재는 근대 천황상과 국민국가를 구축하는 데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동원되고 또 선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키의 창작자는 고다이고 천황을 정작 덕이 없는 군주로 평가를 하고, 또 고다이고 천황의 친정에도 여러 실책이 있었음을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키의 쿠스노키 일화는 작품이 생성된 시기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전승되어 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막말의 요시다 쇼인에 의해서 새롭게 그 인물상과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주목받게 되었고, 쿠스노키 일화의 일부가 변형된 채로 교과서에 실리며 교육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중에서 묘사된 천황과 무사의 인물상은 신성성을 부각한 근대 천황상 창조, 그리고 또 국민의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서 이제 그 작품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군신의 덕지주의는 배제된 채로 특정한 측면만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타이에키는 군신의 덕지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황실 주도의 국가 운영과 충성스러운 무사를 이상적인 지배 체제로 간주했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의 원리는 그 이전에 생성된 군키모노가타리인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헤이케모노가타리는 국민적 서사시로서 규정되며 민족주의적인 문학으로 위치 지어진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그 헤이케모노가타리가 가진 그 서사 구조, 그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상성이 타이에키에 미친 영향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천황의 권력이 쇠퇴했던 중세에 생성된 문학 작품들에서 나타난 사상이 근대 국민국가 만들기에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대 천황상 구축을 위한 타이에키의 활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황 권력의 복권은 막말 유신 초기의 지사들에게는 중세 군키모노가타리 중 하나인 타이에키에 등장하는 고다이고 천황의 계무의 중흥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이키의 세계를 대표하는 무사인 쿠스노키 마사시게는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삼덕을 갖춘 것과 무엇보다 천황을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7번을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적을 끝까지 없애겠다. 이를 이제 칠생멸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충절의 정신이 요시다 쇼인 등에 의해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은 쿠스노키 마사시게를 신으로 모시는 미나토가와 신사를 건립하고, 1880년에는 메이지 천황이 직접 그 신사를 방문하고 1903년에는 황궁 앞에 그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이처럼 막말 유신기의 조낙무는 천황의 친정을 의미하는 고다이고 천황의 계무의 신정과 쿠스노키 마사시게의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메이지 유신의 의의와 연결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 문학사를 저술한 미카미 산지도 일본 문학사가 1909년에 저술된 카마쿠라 문명사론에서 쿠스노키 마사시게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쿠스노키 마사시게에 대한 숭배는 1935년에 이루어진 난코 600년제를 기념한 그의 활동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전년도는 쿠스노키 마사시게가 죽은 지 600년이 되던 해고, 또 이를 기념해서 1935년에는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1934년은 갯무 중흥 600년제가 열린 해이기도 했습니다. 즉 미카미 산지는 1934년에서 35년에 개최된 쿠스노키와 관련된 토론회, 대강연회 등 각종 기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러한 미카미 산지의 활동은 천황을 위한 영원한 충성을 다짐하는 쿠스노키의 위대함을 알림으로써 그 정신을 알리고 국민의 정신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타이에키의 서술 양상은 비교적 객관성을 띠고 있는데 작품은 군신의 도리를 강조하면서 고다이고 천황에 대해서는 덕이 없는 군주로서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친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스노키 마사시게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설이 있고 작중에서는 실생 명적을 선언한 것 자체는 쿠스노키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서 그의 천황에 대한 충성과 활약이 그렇고 그것만이 높이 평가되어서 작중의 표현 양식을 변형시켜가며 교과서에 일화가 시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쿠스노키 부자가 헤어지게 될 때 그 그 인간적인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울며 울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삭제되고 용맹스러운 부분만을 강조한다든지 또 아니면 쿠스노키 부자가 그렇게 헤어지게 될 때 유품으로서 절도를 이렇게 건네는데 거기에 쿠스노키 가문의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천황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는 실려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중세에 창작된 타에키에는 군신의 덕을 중요시하는 덕치주의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근저에 있었지만 근대 천황상 형성과 국민상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이 칠득되고 활용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타에키가 강조했던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군신의 참된 모습의 실현은 그 이전에 성립된 군키모노가타리인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타에키가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사료적인 가치가 폄하되던 때에도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타이에키를 토대로 근세에 대일본사가 쓰여졌던 작품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타이에키가 지닌 사상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페이지 3번으로 보겠습니다.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사상을 내재한 타이에키. 헤이케모노가타리가 타이에키의 성립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표현의 유사성과 소재의 동일성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로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참고해서 타이에키가 창작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는 특히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서사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상성이 타이에키에 투영된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하다시피 헤이케모노가타리는 개괄에서 황실과 석관의 지위에 건의에 도전하는 각종 악행을 거듭하는 헤이케와 그리고 타이라누 키요모리를 겐지가 타도하고 타이라누 키요모리에 의해서 정지되었던 고시라카 법황의 인세이가 부활하면서 황실의 세력이 회복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작품은 황실 주도의 국정 운영과 조정을 수호하는 무사의 협정이 이상적인 일본의 정치 체제라는 사상을 발신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이본이 이제 한 50이나 70개 정도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이본 중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것으로 알려진 엔교본에서 무사히 대도를 인정하지 못한 덕이 없는 군주인 고토바 상황을 부정하고 불법을 숭상하는 고시라카 법황과 황실을 존숭하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를 긍정하는 것에서 덕치주의가 작품의 저변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 사상인 덕치주의가 작중에서 군신 모두에게 요구되는 이유는 작품의 창작 배경인 조큐에난과 관련이 있는데 이 조큐에난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토바 상황이 카마쿠라 막부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갈등이 심각해진 것을 이제 막부 타도의 호기로 보고 이제 고토바 상황이 군사를 일으켜서 막부 측과 이제 전투를 벌인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천황 측이 패배를 하고 마는 그런 병란을 말하는데요. 이 난의 전후 처리로 막부 측은 원래는 율령의 규정에도 없는 상황과 천황에 대한 처벌을 강행을 했고 또 이러한 현실이 이제 사실은 군주와 신하가 싸움을 벌였는데 군주가 패하게 됐던 이러한 현실을 이제 이 당시로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정당화할 논리가 요구가 되어서 부덕한 군주는 제위에 있을 수 없다는 유교의 이제 제덕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배한 군주에 대해서 덕이 없는 덕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인과관계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정의 정치 체제가 와야 되는 위기는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군주에게 적대하는 부덕한 신하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악덕한 신하의 표상인 키요모리와 그 일족인 헤이케가 멸문하고 황실을 존중하는 요리토모가 조정의 수호자로서 인정받으며
당시 황실의 핵심 권력자인 고시라카 법황의 세력이 복권되는 과정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큐현안 이후에도 실주된 조정의 권위와 무사가 득세하게 된 시대 이 자체를 이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군신의 도리가 강조되고 이상적인 지배 체제로 고시라카 법황과 요리토모의 협정을 긍정하게 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리토모는 사실 대단한 정치적인 인물이고 정략가적인 면모가 있고 또 측근에 대한 어떤 잔인한 숙청으로 인해서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를 근한가로서 간주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의 조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무사 정권의 수장으로서 또 그의 권력과 조응하거나 때로는 충돌하면서도 조정에 대한 어떤 순경 이런 태도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리토모의 조정을 존중하는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쿠요나 아즈마 카가미와 같은 문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세 신궁,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신 신궁에 충성을 서약하는 기원문을 올리거나 백왕수호를 자임하면서 본인이 조정의 수호자가 되고자 했던 기록들로 미루어서 타이라노 키요모리는 사실 이세 신궁에 대해서 어떤 좀 약간은 무시하는 태도도 있었다고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와는 다르게 이세 신궁과 천황에 대한 순경이 각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용문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세신궁의 기원을 올린 부분인데 헤이케라고 해도 왕하에 순종하는 무리는 은덕을 베푸시고 겐지라고 해도 조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무리는 명벌을 내리도록 하소서. 또 다음으로는 하치만 신의 탁선에 의하면 요리토모가 하치만 신의 탁선을 받게 된 것인데 오로지 군주에 기복해야 한다. 그리고 100명의 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라고 자기는 탁선을 받았다. 그래서 고토바 천황을 받들어야 하고 또 인세일을 하고 있는 고시라카 법황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고시라카 법황을 먼저 모시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 뭐 주상을 또 모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천황과의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마쿠라 마푸를 세우는데 공신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카즈사노스케 히로스네를 이 요리토모가 살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히로스네라는 자의 조정을 경시하는 태도 때문이었다고 대답한 사실을 국한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왜 이 자를 죽였느냐 했을 때 이 히로스네라는 자가 요리토모님께서는 왜 그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조정 일에만 신경을 쓰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동국에 있다 한들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 이 자는 모반을 품을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요리토모의 조치를 조정의 권위를 빌어서 고케닌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리토모의 태도를 보고 어떤 민중까지도 조정에 대한 요리토모의 자세를 본받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는 근대에 쿠스노키 마사시게를 추앙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도록 교육시켰던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황실을 존중하는 무사인 요리토모와 당시 황실의 실질적 권력자인 고시라카 법황의 존재는 타이키가 그리고 있는 쿠스노키 또 고다이고 천황의 경우와는 다르게 뭔가 존재감이 크게 정경에서 부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의 전개 양상이 달랐기 때문이지만 헤이케모노가타리는 헤이케가 토벌되는 과정에서 겐지 측 무사들의 활약상과 어떤 불교적인 무상관이 돋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서사 구조상으로 보자면 요리토모와 고시라카 법황은 작품이 전개되는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하치만 신이 한동안 헤이케에게 맡겨두었던 절도를 이제 이지에 살고 있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게 맡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는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아니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초인적인 힘을 얻은 승려 몬가쿠가 있는데 이 자가 요리토모를 돕는 점 그리고 고시라카 법황의 인세이가 부활하면서 황실 위주의 정치적인 획책을 시도하는 점 결과적으로 헤이케 타도를 통해서 조정 중심의 국정 운영 그리고 조정의 수호자로 인정받은 요리토모의 협력이라는 이상적 지배체제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 헤이케모노가타리가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조정과 무사의 협력 체제를 이상으로 내건 배경에는 조정과 막부가 충돌했던 조큐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타이키의 성립도 조정과 무사의 충돌 그리고 조정의 위기라는 시대적인 배경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키의 초반부에 부덕한 군주와 신하의 예로서 고다이고 천황과 호조 타카토키를 언급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헤이케 모노가타리의 서사 구조가 나타내는 고시라카 법황의 세력 회복과 조정을 숭상하는 요리토모의 협조라는 정치적 이상향은 타이키에서는 고다이고 천황의 막부토벌, 친정의 실현, 그리고 쿠스노키의 칠생멸적의 정신으로 대변되며 사상성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타이키에 등장하는 고다이고 천황과 쿠스노키 마사시계에 관한 사항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롭게 활용되도록 일화의 일부를 변형시키거나 특정 측면만을 강조해서 이벤트화시킨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실제 어떤 덕치주의를 토대로 한 작품의 사상성은 무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키의 사상적 토대는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원형을 찾을 수가 있는데, 헤이케 모노가타리가 성립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타이키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헤이케 모노가타리의 창작자가 주장하는 군신의 도리가 바르게 행해진 조정과 조정의 수호자인 무소의 협력 체제는 타이키의 서술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천황과는 동일하지 않았고, 중세에는 특히 유교 사상인 덕지주의가 중시되며 천황의 신성성이 격화되기도 했지만, 무사가 득세하던 시대에도 조정과 조정에 충성하는 무사라는 정치 체제를 지향하도록 군키모노가타리가 활용된 경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본 발표의 고찰을 통해서 근대 천황상의 형성은 근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어떻게 천황제가 단절없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중세 문학 작품 중에서도 군키모노가타리 이데올로기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근대국가 형성에 좀 활용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벤트적으로 활용됐다고 하는 하이에이키를 이제 그것의 원형으로서 이제 헤이케이 모노가타리 속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시도를 하신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는 가천대 박은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진행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귀한 발표고요.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제가 박사과정 때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예, 후배님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오늘의 발표를 뭐 박사 논문이든 아니면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약간의 어드바이스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목을 보고 제일 처음 제가 느꼈던 게 이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된 포인트가 근대 천황상의 형성 과정,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건지, 아니면 타이헤이키라는 작품 속에 헤이케 모노가타리가 얼마만큼 투영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사실 이 두 가지는 정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 발표자께서 다루어야 되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 제목으로 하자면, 예를 들면은 헤이케 모노가타리도 물론 해야 되고 타이에이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근대의 어떤 언론에서 어떻게 이거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논문화 한다고 하면은 작은 하나의 논문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잘라가는 거, 끊어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마를 정해서 조금 작게 해서 이게 합쳐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다면은 모를까, 그러니까 박사 논문 정도의 그런 스케일로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뭐 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대별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논문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테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인상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라가면서 박사 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근세 파트거든요. 이렇게 근세 파트를 빼놓고 중세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제 바로 근대로 이어가도 될까라는 그런 부분도 역시 또 하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930년대에
태평양 전쟁 때는 이런 담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포커싱을 두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거기에 포커싱을 두면 그런 쪽에 또 논문들은 많이 양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굳이 헤이케의 원전, 타이헤이케의 원전까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고 어떻게 사실 이거는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가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서 써나갔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헤이키 작품 자체, 헤이케 모노가타리 작품 자체의 의미하고는 또 다른 의미라고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대 천황상이라는 부분에서 보자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이야기할 때 자꾸 덕치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천황이라는 건 별로 존재를 했어도 스스로 정치를 힘을 가지고 했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원정 인세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인세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조규노란 이후에 이미 끝나버리잖아요. 몽고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 그 외교권도 다 뺏겼었고 그 뒤로부터는 천황이 존재하지만 그다지 의미를 갖지 않는 시대가 뭐 근세로 넘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 시대에 덕치주의를 운운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시절이 이미 천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 예전에 좋았던 천황의 위세가 있었던 시절, 우리나라는 천황가와 석강가와 무가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지배되어야 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건 이미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또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덕치주의는 쉽게 천황하고 왜냐하면 천황은 사실 신이라고 봐버리면은 덕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교적 관점에서 덕치주의를 좀 쓰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근세 파트를 어떻게 고민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천황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일본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천황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심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1930년대라든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타이헤이키를 볼 때 타이헤이키의 그 향수, 그 타이헤이키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썼는가를 보면 근세시대 때는 역사서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다이니폰 시에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건데 오히려 메이지 시대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메이지 시대 때는 역사서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또 흐름도 있었고 그러다가 1930년대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인신의 그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를 좀 뭐라 그래요? 발췌해서 뽑아서 자기들 편하게 쓴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막 여러 개를 한다기보다는 1930년대에 예를 들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적으로 썼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건 어떤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뭐 뻗어나갈 거는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다만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 그건 좀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 정도.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먼저 너무 그 소중한 그 조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발표문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는데 일단 저 먼저 질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 제목과 서브타이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이질감 그리고 어떤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동의를 하고 또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서도 너무 거창한 건 아닌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일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일단 근대 천황상을 형성하는데 군키모노가타리들이 확실히
충분하게 아주 그냥 아주 쉽게 활용이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타이에키가 제일 먼저 활용이 된 것 같은데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그 당시에는 그냥 서사시로서만 간주가 되었고 또 그 어떤 그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별로 주목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천황제 자체가 이제 단절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그 헤이케 모노가타리 시절부터 타이에키와 연결돼가지고 결국에는 근대 천황사 형성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이다. 그 연결성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보고 싶었고요. 또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 그 메이지 유신으로 해가지고 메이지 정부가 기치로 삼았던 것은 프레이즈로 삼았던 것은 어떤 천황을 중심으로 통일된 국가 또 애국심을 자발적인 애국심을 발휘하는 국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세 라고 하는 시대 자체는 굉장히 암흑기로 규정하고 있었고 또 1880년대에서 90년대 문학사에서도 중세라는 시대는 문학 작품조차도 융성하지 않았던 시대다. 또 천황의 권위가 가장 쇠퇴던 시기다라고 했는데 그때 생성된 문학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근대 천황상을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데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원류부터 확인하고 싶다. 근데 뭐 원리를 따지자면 뭐 고지키 뭐 그렇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국한쇼라는 사상도 사실 많이 그 활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거기보다는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그때 그 어떤 그 뭐지 그 쿠스노키 마사시게 그 다음에 그 고다이고 천황의 그런 이런 것들을 메이지 유신과 연결지었던 점 그러니까 천황과 충성스러운 무사 요 두 가지를 포인트를 맞춰서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도 그걸 뽑아내보고 타이에키에서도 뽑아내보고 근대 천황에서도 뽑아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고 싶었던 것이 제 욕심이었고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작은 하나의 논문으로 소논문으로 완성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세 파트가 빠져 있는 것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딱 두 가지에만 포인트를 두고 싶었거든요. 이제 천황 복권 그다음에 그 충성스러운 무사 이 두 가지만 포커스를 둬서 헤이케 모노가타리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세에는 또 그렇게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 작품이 있는가 했을 때 제가 공부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근세가 빠져 있었고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자료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 같이 1930년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서 어떤 그 자기적으로 쓰여졌던 점들, 타이에키와 관련된 그리고 뭐 그런 기사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비교 연구 그리고 좀 이렇게 심층 연구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언 받아들여서 저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치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쓰면서 조금 좀 무리스럽다고 억지스럽다고 하는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굳이 덕지주의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뭐냐면 그 근대에는 사실 천황에 대한 천황은 너무나 신성한 것이라고 이제 다시 근대에서는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 신하들 국민의 어떤 국민의 덕은 강조는 하면서 천황의 덕은 별로 강조되지 않았거든요. 덕육 교육만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세, 중세를 다 살펴보면은 또 조금씩 이제 그때는 또 덕지주의가 굉장히 강조됐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근대는 또 그것이 다르다. 또 그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시대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렇게 덕지주의를 억지스럽게 넣어봤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나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하시고 싶은 그 분야는 그러니까 메이지라는 시대의 이 천황이라는 거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로직들이 동원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무사라는 거라는 네. 거죠. 네. 예, 무사상. 그러니까 네. 천황과 무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무사의 형성? 네. 아. 그러니까 천황의 복권과 그리고 무사상 그걸 봤을 때 이제 타이에키는 반드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사실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사실은 그렇게 아까도 저 발표문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정경에서 막 부각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긴 하지만 헤이케 모노가타리 자체 그 구성된 것과 서사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리토모와
그다음에 고시라카와 법항이 이제 다시 복권이 되고 또 요리토모가 이제 돕는 조정의 수호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타이키와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연결을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조금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좀 논리가 좀 거칠었다고 제가 또 보이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에다 줄지를 조금 더 좀 네네. 이렇게 뭐랄까 좀 좁혀 보면은 네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명치천왕이면은 명치천왕의 예를 들면 신성성이나 이런 쪽으로 어떤 것들이 로직이 왔는지 이렇게 살펴볼 건지 아니면 진짜 무사와 막 관련된 것만 하면은 네네. 그러네요. 요리토모도 나중에는 고시라카와이랑 그렇게 사이가 또 안 좋아지기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일면적으로 그냥 요리토모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 거를 갖고 올 거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 초에 만약에 이전에 고전 자료들을 갖고 올 때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뭐 이게 해익게 만들어지던 당시인지 아니면 뭐 요교구나 뭐 요럴 때 당시인지 아니면 뭐 근세 이후의 것들을 갖고 올 건지 어느 시점에 해익계를 갖고 올 건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버전도 워낙 여러 가지니까 타이에이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본에 따라 입장들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어떤 거를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 책들을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헤이케모노가타리 근대에서 재생산되고 이런 부분은 저기 같은 연구실에서 연구하셨던 졸업하신 네. 김인하 선생님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잘 들었고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세션의 발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그 좌장이신 숙명여대 신하경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키나와 쿠미아이부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연구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어느 정도 자기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이런 형태의 발표장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서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고요. 자기 주제 잘 찾아가시면서 재미있게 연구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자분들 그리고 사회자분들, 발표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가시기 전에 저희 1시부터 기조 강연 있고 2시부터 2시나 3시에는 이제 다른 오후 발표도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부분에 이제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